자, 이번 시간은 홉스 리바이어던 공부하면서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다. 자, 홉스 리바이어던에서 인간의 자연 상태는 투쟁 상태지. 그래서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자연법을 제시했어. 자, 이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자연 상태, 첫 번째. 자연 상태부터 공부하자. 답안은 228쪽에 있다. 제목을 정하고 228쪽. 자, 각 페이지의 핵심 내용을 요약 설명하면 되는 거야. 제목을 정하고 요약 설명한다. 알겠지? 각 페이지의 핵심 내용. 페이지별로 핵심 내용을 적으면 되는 거야. 약간 끝에 정확하게 끝나지 않을 때는 그 다음 페이지 첫 번째 문장 끝날 때까지 읽으면 되겠지? 페이지별로 200자로 정리한다. 알겠지? 자연 상태. 자연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간을 동등하게 창조했다. 첫 번째 페이지야 지금. 때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신체적으로 더 강하거나 정신적으로 민첩하지만 똑똑하지만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인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그렇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차이가 있어봐야 얼마나 차이 있겠어. 그것은 육체적 힘의 관점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입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음모 또는 연대를 통해 몇 사람이 딱 서로 마음을 맞춰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몇 사람만 모이면 충분하지. 또한 내 견해로는 정신력적이 물리적 힘보다 더 평등하다. 정신적 분별력은 경험과 다르지 않으며 경험은 모든 사람에게 거의 비슷하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IQ는 다를지 모르지만 정신적 분별력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야. 인간이 평등하지 않다고 믿는 것은 인간의 헛된 자존심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자존심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지혜는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지혜는 멀리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의 또 다른 증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람 능력의 평등에서 목표에 달성하려는 각 개인의 희망의 평등이 만들어진다. 그치? 이때 사람이 똑같은 것을 원하고 둘 다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없다면 두 사람은 적으로 바뀐다. 그렇겠지. 사냥에서 내가 사슴을 발견해서 사슴을 사냥할 때 동일한 타겟을 가지기면 두 사람끼리 싸우겠지.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복종시키려고 시도한다. 자, 여기까지 보자. 200자로 해석적 요약을 하는 거야. 제목을 정하고 해석적 요약을 해봐. 첫 번째 페이지. 시간은 5분이다. 5분. 내용은 아주 쉬우니까. 이 홉스 리바이어드는 내용이 아주 쉬워. 철학책 같지 않게 무슨 수필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번 독서 노트가 리바이어드인데 리바이어드는 꼭 읽어보도록 하자. 내용이 아주 쉬우니까 철학책 치고. 자, 다 했지? 이제 200자로 하는 거야. 이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 사람의 개인적인 힘 이외에 다른 외적 두려움이 없는 경우. 어떤 통제하는 국가 권력 같은 경찰 같은 것이 없는 경우 그런 얘기야.
힘을 가진 침략자는, 힘을 가진 자는 약한 인간의 노동의 열매는 물론 그 생명과 자유도 빼앗으려고 시도할 것이다. 동물하고 똑같아지는 거지. 물론 그 피침입자 또는 상황에 따라 더 강한 사람에 의해 똑같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 침입자 또한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에 의해 똑같은 처지, 당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먼저 선공을 취하는 것보다 자신을 방어하는 좋은 방법이 없다. 폭력적으로 버티는 것, 먼저 공격하는 것. 다시 말해 사람들은 더 이상 위험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폭력이나 책략을 통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정복하려 할 것이다. 그렇겠지. 국가 권력이 없다면, 경찰이 없다면 그것은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할 매우 당연한 일이다.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아주 당연한 일이야. 자신이 당하고 살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본성에서 갈등의 세 가지 기본 원인을 발견한다. 갈등의 세 가지 기본 원인. 첫 번째가 경쟁, 두 번째가 신뢰 부족, 세 번째는 명예욕. 갈등에 여기가 좀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그렇지? 신뢰 부족.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지. 첫 번째는 경쟁하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고. 경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상대방을 공격하게 한다. 그렇겠지. 상호 신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경우도 상대방을 공격하여 안전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명예 또한 그것을 위해 상대방을 공격하게 된다. 내가 세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그렇지? 경쟁은 폭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와 인격뿐만 아니라 자신 가족들과 가축도 지배하려 한다. 가족도. 신뢰가 부족하면 폭력을 사용하여 자신을 보호하게 된다. 명예는 말 한마디로 무식의 미소 한 번으로 다른 의견으로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는 효시 따위의 사소한 일로 폭력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결국 모든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공공의 힘이 없는 상태에서는 국가 공권력이지 국가 경찰 법의 힘이다. 국가의 힘이 공공의 힘이 공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는 인간은 전쟁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항상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자신을 지키려고. 그러한 싸움, 그러한 다툼, 싸움 전쟁은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변명한다. 자, 이게 홉스의 가장 대표적인 말이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야. 자, 이번 두 번째 페이지로 끝에 마지막 줄서부터지. 200자로 제목을 정하고 200자로 해석적 요약을 한다. 시간은 5분이다. 자, 다른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가. 내용은 쉽지. 자, 투쟁이란 실제 전투나 전쟁 행위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한 확고한 의지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쟁의 본질과 관련하여 기후의 본질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개념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나운 날씨의 특성은 비가 한두 번 온 것으로 판단되지 않지만 여러 날 동안의 추세를 보고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이 지역은 비가 잘 안 오는 지역, 사막 지역. 이 지역은 비가 자주 오는 지역, 열대우림 지역 이렇게 되는 거지. 이처럼 전쟁의 상태, 투쟁의 상태는 실제 몇 번의 싸움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시기가 지속된다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그래. 지금 우리는 전쟁 상태야. 투쟁 상태야.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시간의 개념까지 고려하게 되면
장시간의 개념이다. 그렇지? 그러므로 만인에 대한 적대적인 전쟁 상태에서 열심히 일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결실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을 수확할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힘 있는 사람이 다 뺏어갈 수 있기 때문이야. 전쟁 상태에서는 열심히 일할 필요 없지. 그러므로 농사, 항해, 바다를 통해 수입되는 물품의 활용, 넓고 편리한 건물,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교통수단, 표면 지식, 시간, 계산, 예술 또는 문화, 사회생활 등 그 어떤 것도 절대 제한 상태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제한 상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서 결과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되는 거지. 그리고 최악의 것은 폭력에 의해 죽을 위험과 지속적인 두려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쟁이나 전쟁 상태의 인간의 삶은 외롭고 가난하고 더 어렵고 잔인하고 짧다. 그렇지? 투쟁이나 전쟁 상태의 인간은 삶이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이러한 것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연 상태가 인간을 서로 침략하게 하고 서로 파괴하도록 한다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여행을 가는데 무장을 단단히 하고 동료들과 함께 갈 예정이다. 잠자리에 들 때는 문을 잠근다. 집에 있을 때도 금고를 잠근다. 그리고 법과 경찰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면 복수하려고 무장한다. 같은 경우이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200자로 해석적 요약 작성한다. 시간은 5분. 세 번째 페이지지. 자, 다른 사람은 네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자. 네 번째 페이지는 우리는 누군가 여행 중 무장을 한다면 아까 그 예에 대한 설명이야. 동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있는지. 동료를 못 믿는 거지. 신뢰가 없는 거야. 문을 잠근다는 얘기는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지? 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금고를 잠근다는 얘기는 자녀와 종, 가족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지. 그들의 행동을 짐작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자연 상태의 인류를 말로 비난하는 것처럼 그들은 행동으로 인류를 비난하고 있는 거야. 보통 사람들 아까 앞에서 얘기해서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신이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인류를 말로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은 행동으로 인류를 비난해 왔다는 거야. 자신을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나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인간 본성을 탓할 수 없다. 인간의 욕망이나 다른 열정은 그 자체로는 죄가 없다. 법이 금지한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인간의 신념에 따른 행동은 죄가 아니다.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어떤 행동이 죄가 있는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동의할 때까지는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다. 법률이 중요하다는 거지. 자, 아마도 이런 투쟁과 전쟁의 시간이나 전쟁 상태를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정말 그런 그런 예가 있나? 뭐지? 또한 이 상태가 아주 보편적이라는 믿음은 없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곳은 많이 있다. 평화롭게 살던 사람이 전쟁 상태가 되면 느끼는 두려움은 공공의 힘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할지를 짐작하게 한다. 그렇지? 만에 대한 전쟁의 상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나 최고 권력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마치 검투사와 같으며 검치사처럼 이렇게 경계했다는 거지. 반대편에 무기를 겨냥하고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있다. 그치? 검투사와 같이. 그래서 요새를 만들고 무기를 정비하며 지속적으로 이 국가의 스파이를 보내는 것은 이미 전쟁 상태이다. 자, 네 번째 페이지 200자로 해석적 요약으로 정리한다. 우리는 이미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있다는 거야. 그 예는 얼마든지 들 수 있다는 얘기지. 자, 마지막 5번째 페이지다.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서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부당한 것이 없다 하는 것도 당연하다. 옳고 그름 같은 거 없어, 그렇지? 정의와 불의도 없어. 그냥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공적 권력이 없으면 법이 없고 법이 없으면 불의도 없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폭력과 배신은 기본적인 오히려 미덕이다. 오히려 미덕이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또한 전쟁 상태에서는 소유권이나 통제권이 없으며 내 것과 당신 것에 구분이 없는 것도 당연하다. 전쟁 상태는 그 무엇도 얻을 수 있는 것만, 그리고 유지할 수 있는 동안만 자신의 소유는 별로 없는 거야. 전쟁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부분적으로 인간의 신념과 부분적으로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찾을 수 있다. 어디서 살 수 있냐면 인간의 신념 그리고 인간의 이성적 능력이 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야. 인간을 평화로 이끄는 열정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편안한 삶에 대한 열망이다. 인간의 합리적 이성은 인간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평화를 제공한다. 합리적 이성, 그치? 열정, 신념이지? 합리적 이성도 인간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평화를 제공한다. 이러한 사항을 자연법이라고 한다. 인간이 뭔가 인간의 이성적 활동으로 인간이라면 자연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법이지. 법률가가 없어도 자연이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폭력이 아니라 투쟁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 방법이 자연법이라고 하겠다. 자연법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하자. 자, 여기까지다. 자, 200자로 해석적 요약을 해보자. 자, 우리가 자연법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자, 시간은 10분이다. 해석적 요약을 하는 거야. 네 번째 페이지, 5번째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하고 있지. 자, 시간 10분 동안 다 작성하고 다 한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다음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자. 자연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